대비해서 그 축구 교수법, 그다음에 농구 교수법, 디지털 앱 활용을 한 축구 교수법, 농구 교수법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이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실습할 때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먼저 경북 이서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지훈 연구사님께서 디지털 앱 활용 축구 교수법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왔습니다. 이서초등학교 교육용사 정지훈입니다. 예,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홈코트 사커 드릴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앱을 활용한 축구 교수법을 같이 논해보려고 왔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가 없어졌네요. 네, 저는 사실 음대를 나왔습니다. 성악과를 나와서 경주시립합창단, 김천시립합창단 하다가 비정규직을 조금 탈피를 하고 장가도 가보려고 20년 전에 이제 대구교대로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사를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고 지금은 늘봄지원실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체육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수업 전문가 인증을 받는 도중에 융채연 연수에 참가하게 됐고 또 이태구 회장님, 우리 김한 전 회장님 또 응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은 영남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이렇게 디지털 교육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담임하는 반이 없고 그 전담으로 체육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개 학교에 방과학교에 공교롭게도 풋살 수업, 체육 수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들을 활용해서 홈코트를 활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잠깐 이상한데요. 잠깐만 볼게요. 잠깐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우리 갔다가 식사하고 갔다가 이제 실습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뒷부분 나머지 소화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숙소로 이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일차는 그 숙소에 있는 그 시청학실이나 그 대강의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예, 뭐 제가 과거 이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음대 나온 사람도 되더라. 그럼 성악했지 뭐 컴퓨터에 대해서 뭘 이렇게 대단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씩 되네, 재밌네, 신기하네 이런 느낌들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없는 대신에 조금은 더 홈코트 사커 드릴이라는 기능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쓰실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걸 내 수업에 적용하는지는 선생님들께서 잘 알으셔가지고 적절히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 수업, 특히나 축구 수업 쉬우신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예. 학생들 간의 실력 차가 매우 큽니다. 폭주하는 아이들. 또 어제 들은 얘기인데 메시와 피구하는 아이들이 공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을 피한대요. 축구 시간에. 축구 수업 너무 인기가 좋은데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공존합니다. 당연히 참여도도 불균형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소외되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공간도 어떤 때는 운동장이 너무 커서 걱정, 어떤 때는 너무 작아서 걱정. 골대도 하나 혹은 두 개에서 마치니 이게 효율이 있는 수업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수업 통제도 어렵습니다. 교사는 한 명, 모든 관심은 공에 가 있고요. 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신체적 접촉이 다반사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축구 수업에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규칙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김, 그리고 파울.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있거든요. 예. 평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내가 하는 평가가 공정한가?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몇 개 했다, 몇 초에 했다, 요거밖에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축구 수업을 하면 날씨도 굉장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아날로그 체육 수업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홈코트 사커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홈코트 사커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체육 수업, 특히나 축구 수업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 참여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우리가 골프랑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축구는 공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옆에 이서중학교 고등학교 있거든요. 걔네들도 공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눈을 뗄 때 조금 더 질 좋은 체육 수업, 축구 경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이긴 하지만 영상이라는 데이터를 남기고 그걸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중간에 보면 풋볼 매스라든지 스펠링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드리블 하면서 그러면 생각하는 축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iOS라는 한계를 조금만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학생들이 집에서 수행 평가로 열심히 다른 애들 한 번, 두 번 할 때 나는 10번, 20번 해서 더 나아진 결과로 영상이라는 그 결과물을 제출한다면 평가가 가지는 본질에도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홈코트는 iOS 그러니까 애플 디바이스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앱스토어에 가서 홈코트를 치시면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고요. 제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둘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폰은 이제 처음 이거를 할 때 이제 제가 먼저 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있으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그러나? 그랬는데 애들도 이 아이폰 크기로는 너무 작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한정이고요. 맥북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해봤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맥북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디바이스 캡처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액티비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 중에 보면 홈코트 랩이라는 레버라토리를 실험실처럼 베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10가지 사커 드릴이 뜹니다. 여기 분명히 사커 드릴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미국은 사커인데 또 밑에 내려오면 풋볼입니다. 그래서 풋볼 드리블, 풋볼 저글링, 풋볼 싱글 타겟, 더블 타겟, 틱톡, 그 다음에 풋볼 볼 프로텍션, 그 다음에 풋볼 매스, 스펠링, 그리고 골키퍼 리액션, 골키퍼 레터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드릴이 훈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축구 훈련법 10가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공은 이걸 만든 회사는 넥스팀이라는 곳인데 약간 익숙한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은 500메가 정도 돼서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양은 iOS 12.0, 아이패드 OS 12.0 이상.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것은 여기 아이패드 에어 1세대, 미니 2, 3 정도부터 되는데 사용 가능하고 나름 쾌적한 것은 요 3번에 있는 아이패드 에어 2, 아이패드 5세대, 6세대 이상만 되어도 크게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아이패드라는 기기가 우리 학교에 있느냐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건 축구에 해당하는 건데요. 거치 방법이 조금 까다로움이 있었습니다. 각도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홈코트는 농구로 유명한 어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이 바닥에 닿는 지점부터 손대 위에 드리블하는 지점까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축구는 바닥에서 공이 이제 튀기지 않고 드리블을 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 자체가 각도가 너무 누워버리면 이 공을 센서가 공중으로 떠버리니까 아무리 드리블을 해도 아이들이
그 본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도 디바이스와의 거리가 정해졌는데요. 보통 한 3m에서 4m 정도 거리를 두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저는 대부분 여기 촬영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삼각대를 이용하고 거치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삼각대를 가지고 홀더도 한 3만 원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물병 같은 거 활용해 주셔도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그 아이스크림볼 같은 데 파는 2,000원짜리 나무 이젤이거든요. 아이들이 잠깐 만든 거 이런 것들 거치하는 거 저런 것들을 하시면 홈코트 사커를 그동안 쉬는 데는 큰 무리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플레이어와 공이 앵글 안에 들어가면요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디바이스 UI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액티브 아케이드 만드는 팀이 동일하게 만든 거거든요. 넥스티마이시라고. 그래서 액티브 아케이드도 하고 홈코트도 하는데, 액티브 아케이드는 약간 놀이, 신체 움직임 이쪽이라면 홈코트는 조금 운동, 스포츠 이쪽으로 전문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액티브 아케이드 때도 그렇고 벽에 기대서 체육관의 가운데를 등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간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치대를 소개해 드린 것도 체육관의 가운데에서 체육관 벽을 등지고 하면 매칭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초기에 공과 사람이 매칭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공이 넘어오든지 다른 친구가 공을 주우러 들어와도 혼선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가지 사커 드릴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림으로 보셨고요. 약간 분류를 해보면 드리블하고 저글링은 공을 제어하고 리프팅하는 데 주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했고요. 나머지 싱글 타겟, 더블 타겟, 틱톡은 반응형이었습니다. 공을 가랭이 사이로 사이드 투 사이드 탭을 하면서 표적이 나타나면 그걸 터치를 한다든지 어떤 것은 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볼 프로텍션, 매스 스펠링들은 이걸 하면서 어떤 점이 나타나면 몸으로 그 공을 감싸서 막거나 태클이 들어오는 데서 공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골키퍼 전용 버프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이들 한 것들 한번 보시죠. 요거는 처음 하는 학생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학생인데요. 어리둥절해하지만 금방 적응을 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잘했고 매우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아마도 지금 영상 한 10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못하는 친구들은 안 보여줘야 하는데 나중에 실기하실 때 옆에 선생님 보시면 됩니다. 좀 찾는데 어렵지 않으시고, 저도 해봤는데 못하면 이게 굉장히 잘하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한 3번, 4번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으면 학교 등교할 때 축구복 입고 이제 등교하는 친구입니다. 한번 보시죠. 움직임이 좋죠. 이거 지도하실 때는 공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양발을 못 쓰더라도 한 발로 하더라도 허용해 주시면 좋고, 단계적으로 많이 잘하는 친구들은 넌 무조건 양발을 써야 돼. 이렇게 하면 단계도 다른 아이들과 좀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으면 주위에 이제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순번을 정해줍니다. 그래, 그다음 동기유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풋볼 저글링입니다. 이제 리프팅이라고 하죠. 여기 이 정도 하실 선생님이 계실까?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도가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잘못된 예도 보여드릴 텐데 공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1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1분 하고 나면 땀을 뻘뻘 흘립니다. 1분 하고 나면 한번 쉬어요. 네, 이게 풋볼 저글링이었습니다. 예, 풋볼 저글링은 요령은 따로 그렇게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싱글 타겟, 더블 타겟 두 가지 드릴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그냥 싱글 타겟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공을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표적이 생깁니다. 그럼 손으로 치거나 더블 타겟은 양쪽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공을 요 안으로 바깥으로 흘리지 않고 터치하는 방식인데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겟이 나타나면 공을 놔두고 터치하는 것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시도하면 학생들이 개선도 될 수 있고 뭐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뭐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투 사이드를 빠르게 할수록 표적이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쉬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할 때 주의할 점은 자꾸 학생들이 앞쪽으로 옵니다. 앞쪽으로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오지 않도록. 앞쪽으로 오면 X자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터치가 되거나 그냥 몸만 있었는데 터치가 바로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거든요. 그죠? 터치를 해야 된다는 욕심과 드리블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 가운데서 이제 갈등을 느끼면서 그렇게 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하면 점수를 더 높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방금 이번에 틱톡이라는 드릴입니다. 예, 사이드 투 사이드 스텝을 밟다가요.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 빠르게 이때 점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좋아. 예. 또 계속. 그래서 계속 공이 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걸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활동 다툼 시작. 이렇게 하는 게 틱톡이고요. 다음 요거는 볼 프로텍션입니다. 자, 이게 태클입니다. 나타나면 상대 수비수의 태클입니다. 자, 그래서 그쪽 편에 공이 있으면 점수를 뺏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몸을 피해주죠.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오른쪽에 태클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빠르게 공을 옮기면서 몸은 드리블을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일 어려웠고 제일 힘들어했는데 또 성취도도 제일 높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볼 프로텍션이고요. 풋볼 매스입니다. 그래서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한 자릿수 더하기부터 나옵니다. 네. 공을 몸 바깥으로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1분에 안 끝났고 계속 이제 요 에너지 게이지가 바닥에 나지 않는 이상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이제 꽃파란이 나오고 이러면 수학이 안 돼서 떨어지는 학생들 있죠. 축구와 수학을 동시에 잘하게 할 방법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제 한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드리블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좋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축구 못하는 애들도 자기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우리 방과 풋살 선생님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전교생 한 65명 되는 학교에 요즘 지원 실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리둥절 하기도 했고 영어 1학년인데 영어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방과 선생님을 동원할 때는 애들이 전혀 안 되니까 동원했겠죠. 시골에 영어가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1학년 영어, 2학년
이야기는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죠? 이게 생각보다 always 모르시겠습니까? 알 건데 공을 드리블을 하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풋볼 스펠링이었고요. 이 지금부터는 이제 골키퍼 전용 드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공이 나타나죠? 네, 빨리 치고. 그렇죠. 여기 10점부터 30점까지 주거든요. 이렇게 공을 확실하게 막으면 30점, 어설프게 막으면 10점, 못 막으면 이제 0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골키퍼 리액션이라는 드릴인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설프기도 한데 우리가 과연 체육 수업 때 골키퍼 리액션 훈련을 시키고 있나? 시킬 수 있나? 평소에 가능하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의미했고 처음에는 너무 장난스럽게 돼서 매트도 깔아줘 보고 하다 보니 이제 매트에 몇 번 떨어져 보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멋있게 이제 막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영상을 만들 때까지는 별로였습니다. 이거 마지막 드릴은요 골키퍼 레터럴 폰트가 깨졌네요. 자, 요 콘을 치우고 빠르게 슈팅이 오는 곳에 몸을 날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축구 맞나 하는 동작들도 있고요. 좀 어설프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꽤나 정확했고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치우고 이것도 단순해 보이지만 1분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났습니다. 숨이 차고 헉헉거리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이게 이상 10가지 풋볼 드리블에서부터 골키퍼 레터럴까지 해서 각각의 주요한 활동이나 어떤 기능들을 좀 정리해서 적어놔봤습니다. 그래서 활용 팁을 한 6가지 제가 발견한 것들 알려드리면요. 일단 처음 UA에서 이제 잡을 때 전신하고 공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한번 매칭이 되면 오류는 거의 안 났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에서 하실 때는 벽을 등지고 초기에 매칭이 될 때 서로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 이후에는 간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역광을 바깥에서도 아까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패드 디바이스가 선명해도 역광이 오니까 아이들이 눈이 부셔서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등지고 아니면 체육관에서도 커튼 좀 치고 뭐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보통 3-4m 거리에서 흔들림 없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물병하고 여기 이젤 소개해줄 때 콘을 비추한다고 그랬거든요. 콘에 기대 보니까 콘 자체가 가지는 기울기도 있었고 둥글다 보니까 그거 고치러 간다고 이제 시간 뺏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아이들이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뒤로 그리고 동선 배치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보면 이 친구 점수가 꽤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축구의 움직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한 점수고 용병도 저는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뛰기 잘하는데 카운팅이 되지 않죠. 너무 낮게 해야 되니까요. 보시면 그래서 발목 살짝 위에서부터 무릎 살짝 위 정도까지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걸 잘했고요. 이제 적응했죠. 이럴 때는 되게 잘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차는데 카운팅이 안 돼요. 왜냐면 허리춤에서 너무 높이에서 차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다가 이 친구가 지금 영상 끝부분에서 짜증을 내거든요. 이런 것들만 잘 지도해 주시면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요거는 이 영상은 아이가 너무 앞으로 나오니까요. 그냥 저 풍선이 나와서 그냥 몸에 닿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자기가 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홈코트를 썼을 때 아까 걱정하던 그런 수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완화가 되었느냐, 과연 디지털로 아날로그가 강화가 됐느냐, 특정 부분은 그렇고 특정 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보면 나중에 이영롱 선생님과 아날로그 수업 실습하실 텐데 드리블에서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축구에서는 드리블을 하면서 움직임이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만족을 못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볼 터치하는 능력이 상승하는 데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았고요. 리프팅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카운팅 해주면 선생님 없이도 도전 의욕도 생기고. 근데 패스는 카메라 한개 가지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마중물, 아이들의 기초 볼 터치 감각, 슈팅도 없죠. 그 대신 이제 골키퍼는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좀 됐고 규칙 이해는 앱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홈코트 보시면 일단은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은 개인 훈련 위주로 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사가 커스터마이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건욱 대표님 방금 전 수업이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이브 코딩 강의 잘 들으셔가지고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기계라 장벽이 큽니다. 우리 학교 과연 아이패드가 있느냐? 저도 없어서 지금 어제도 올라올 때 걱정 많이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거치대 기기 관리 그리고 학생들이 그 영상을 하고 그 활동을 하고 나면 영상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카톡으로도 줄 수 있고 애드락으로도 줄 수 있고 이메일로도 줄 수 있거든요. 영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오후에 실기 연습 때는 이렇게 해서 요게 뭐냐면 폰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여기 구글 폼으로 해서 내가 한 것을 숫자도 넣고 마지막 영상에 점수 최종 높은 걸 캡처해서 사진도 넣는 구글 폼 만들었고요. 샤오미 포토 프린터로 이 사진이 QR 코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그 샤오미 홈이라는 그 어플로 딱 찍으면 15초 동안 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조 교사 같은 거 있어서 같이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좋았고 안 좋았고 또 수업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의 모토가 아시다시피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강화한다였는데 여기에 정말 맞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훈 연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